진짜 이거 죽어야 되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왜 못 죽었냐면 20대까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붙는 거. 근데 그 이후에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더 안 좋았던 게 제가 시험에 붙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만이 있었어요. 나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이제 외롭다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봐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저는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피곤하게 산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은 나기 때문에 그 온고의 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온이라는 게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온기록을 데펴야지 그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신보다. 논어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내가 그걸 살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은요, 무적이야 무막이야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마땅한 거, 그 상황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해 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나의 자세를 정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을 잡는 거. 삶은 사는 것이다. 사람은 다 죽지만 다 사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지금 내 또래는 뭘 하고 있지? 내가 사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봄이야. 나는 내 계절은 봄인데 제가 여름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지 말라. 제가 이제 30대에 좀 그 인생의 하강 곡선에 들어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생각의 외연이 확장이 됐어요. 20대까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붙는 거. 근데 그 이후에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30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았던 게 제가 시험에 붙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만이 있었어요. 나 이제 성공했다.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이 나는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생각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한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공부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30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렸거든요. 법무관 이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조직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조직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시작된 여자의 일생. 그러니까 저는 여자지만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만 했지.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30대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넘어서부터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군법무관 퇴직을 앞두고 이제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었는데요. 그때 유튜브라는 걸 처음 제가 접하게 돼요. 그때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이 저는 그냥 오락성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많았어요. 뭐 책을 리뷰해주는 유튜버도 있었고요.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서 제가 일단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 편집하는 걸 좀 좋아했고, 전역을 하면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라는 게 의뢰인이 와서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그거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 그냥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의뢰인이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걸 알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아까워했던 거는요, 군에 대한 정보였어요. 우리나라는 징병제라서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 말은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우리 인구의 많은 분들이 군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병대 캠프처럼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곳은 분명히 아니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군에 대해서. 군대가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피해자를 괴롭힌 모든 사람, 행위는 모르겠고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중대한 결과가. 그러면은 거기에 행위가 관여되지 않아도 그냥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은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결과 책임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군 여중사 사건 때도 피해자를 잘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가해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죠. 진짜 이거 죽어야 되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왜 못 죽었냐면 너무 힘들어요. 죽으려면 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 죽겠다.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죽지 못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때 전신마취하고 수술했을 때는 20대 중반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났을 때는 제가 30대 중후반에 왔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바닥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깨져야지 다시 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쉽지 리모델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언제나 외로운 거고요. 일을 하고 있어도 물론 이제 막 몰두할 때는 외롭지 않죠. 몰두할 때는 내가 외롭다는 건 몰두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외로움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요, 내가 건강하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외롭다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봐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저는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외로워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뭐 피곤하게 산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은 나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논어 공부를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논어를 못해. 그러면 짬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논어를 공부한다는 건요, 인생의 큰 비밀을 아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은 혼자 사무실에서 아무런 상담도 없고, 특히 이제 주말에 여기 앉아서 아침이면 더 좋겠죠. 해가 있고 그런 시간에 혼자 앉아서 논어를 공부할 때, 그리고 공자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아차렸을 때, 그때 진짜 너무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 온고의 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온이라는 게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죠. 옛날 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살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옛날에 죽어 있는 걸 읽는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지 않고 내 마음에 옮기로 그걸 데펴야지 그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신보다. 논어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내가 그걸 살리는 거죠. 논어는 사실 모든 구절이, 그러니까 498개의 문장이 하나예요. 예,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요, 무적이야 무막이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마땅한 거, 그 상황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해 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고 30대의 전문직 여성인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내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또 한계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아니면은 뭐 법적 분쟁이 있건 없건, 내가 승소했건 패소했건, 결과적으로 나는 이 타임라인에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무슨 동기부여 강의를 들었어. 그때는 막 으쌰으쌰 해서 당장이라도 뭘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운이 막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벤트처럼 발생할 수 있지만 내 삶을 사는 나의 자세를 정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을 잡는 거. 그리고 결국 삶이라는 건요, 이제 시간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는 성공할 수 있지만 다음엔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삶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그 나한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지 그런 태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기준만 있으면. 근데 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또 그 사람 탓을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삶은 사는 것이다? 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지만 예,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다 죽지만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사는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나랑 쟤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지금 내 또래는 뭘 하고 있지? 결혼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는 결혼 정령이라는 말도 내 또래들이 결혼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내가 사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월든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사과나무들을 보면요, 다 다르게 다른 속도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봄이야. 나는 내 계절은 봄인데 제가 여름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기준이 있냐거든요. 네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거든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삶이 길다는 거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30대만 돼도 이제 나는 이제 또 새로 뭘 하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너무 무료하잖아요. 다음 도전은요, 이제 제가 목표가 1년에 하나씩 책을 쓰자인데 이제 2권을 냈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니까 세 번째 책을 쓸 예정인데요. 아직 머릿속에만 있지만 그 책은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어를 베이스로 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